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씨앗에서 나무가 되고 있는 새싹입니다. 아, 그러네요. 언제 이렇게 컸습니까? 새싹까지 오는데 네. 한 3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 40년, 한 10년 지나면 이제 좀 더 크겠군요. 네네, 그러길 바랍니다. 집에서 이렇게 상추 같은 거 키워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 조그만 씨앗 넣는데 되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삼겹살 싸먹고. 맛있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오늘 또 아침부터 이렇게 삼겹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또 주요 뉴스가 있으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가장 핫 이슈는 최상병 특검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네. 만나서 이 마지막 본회의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네. 결국 또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같은 쟁점 법안들을 꼭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면서 예. 이견이 좀 컸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본회의는 일단 예정대로 열리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네.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막판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재표결을 했을 때 네. 여당 측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부분을 두고 그렇죠. 지금 여야 기싸움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최대한 출석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 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탈표 단속에도 굉장히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건 여야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다라면서 예. 이탈 표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김근태 의원이 예. 추가로 특검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예. 지금까지 이탈표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5명으로 예. 늘어났습니다. 전원이 재표결에 참여를 할 경우에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특검법이 가결되는데요. 예. 그래서 여당은 끝까지 이 이탈 표심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도 결국 이뤄지지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 보험료율 숫자라도 일단 정해놓는 모수개혁 예. 이것과 구조개혁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22대 국회로 가서 차분하게 다시 논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자라면서 이번 국회 내에 합의를 굉장히 촉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정말 막판까지도 물밑 협의는 이어가겠지만 예.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당 일각에서는 또 모수 개혁안에 찬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당 지도부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국민의힘의 일부 당권 주자들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네. 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안 먼저 처리하자 예.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희 방송에서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관련한 의견 밝히기도 했는데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네. 또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 정도로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으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꾸준히 붙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캐나다는요. 150년 뒤에 100% 지급할 정도의 돈을 갖고 있고요. 일본은 100년 뒤에 100% 지급할 만한 현재 가치로 200조 원의 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30년 기준으로도 고갈 대내만에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해서 되는 것이냐 하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 연금 개혁
조직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한일중 정상회의 여기서 이제 합의문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 또 리창 중국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먼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건 이 한일중 3국의 정상회의가 다시 정례화 된다는 점입니다. 네. 완전히 3국 간 협력 체계가 복원이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경제 통상, 보건 및 고령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이 뜻을 모아서 열심히 으쌰으쌰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력하자. 네, 다음 회의는 또 네. 10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될 텐데 네. 일본이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또 일본에 가는 모습도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일중 정상이 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 안정 유지하는 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다. 이런 부분은 공동 성명에 명시를 했는데 네.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각은 중국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네. 중국은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대신 관련 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난 세 차례 정상회의 때는 모두 3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네. 이번에는 명시적인 문구가 공동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북중러 하는데 중국 입장이 좀 다르긴 하군요. 이 북한은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실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던 일단 그 전에 예정이 됐었던 예. 그 27일 새벽에 인공위성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부터 아예 폭발하면서 그랬군요. 공식적으로 예. 이 쏘아 올린 것이 실패로 나타났는데 또 북한이 직접 발사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일중 이 정상회의 끝나고 한국, 일본은 이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 또 규탄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발사를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네. 기시다 총리도 발사 시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네.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한일중 정상이 여기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막 쏘아 올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윤 대통령 한일 양자회담에서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이 비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일 정상 양자회담 때 윤 대통령이 이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한 바 있죠. 네.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본의 행정 지도, 지분 매각 요구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자리에 가서 별개라고 선을 긋고 봉합을 한 거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네.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당선인도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요. 일본 총리 선거운동을 대통령이 해줬겠습니까마는 뭐 그렇게 비판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군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네. 쓰러졌는데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숨진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하고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 그런데 육군의 병영 생활 규정을 보면 완전 군장을 했을 때는 구보를 하면 안 되고 보행만 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팔굽혀펴기도 활동복이나 전투복 차림으로만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무리하게 이 군기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네. 지금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 경찰과 같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요즘 군대에서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근데 며칠 전에도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이 숨진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육군 훈련병 사건이 있기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네. 육군 32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이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던 도중에 네. 이 수류탄이 터지면서 훈련병 1명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일주일 안에 잇따라 2명의 훈련병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군에서 훈련병 보호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군대 내 사고를 또 어떻게 정치권에서 해결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급발진 재현 시험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작년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손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급발진이 의심됐는데 이 재현 시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2년이었는데 관련한 뉴스를 아마 계속해서 봐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살 손자 이도현 군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네. 할머니만 깨어나서 할머니가 손자 어디 있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운전한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반대측 입장에서는 아니다. 차량에서. 운전 미숙이다. 예.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라는 이 주장에 힘이 더 실리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요. 네, 유족 측은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 차량 결함과 급발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유족 측이 실차 주행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같은 도로에서 같은 차량으로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한 실험은 국내 처음 진행된 사고 재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도현군의 가족 측 변호인은 차량 결함이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다라는 재조사, 예. 교과서 분석 결과랑 비교하면 실제 주행 데이터가 현저히 달랐다라고 이 실험의 결과를 밝혔는데요. 예. 그래서 제조사 측이 지목한 이 운전자의 페달 조작 미숙이라는 사고 원인은 근거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도현군 가족은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 달 18일 법정에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